여태까지 산업 분석 및 기업 분석을 통해서 SPGI의 경제적 해자를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경제적 해자가 투자 결정에 있어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익의 질과 가시성 때문입니다. 이익의 질이란 이익의 지속성, 변동성, 그리고 확장성을 말합니다. 구조적으로 산업 및 시장 내에서 갑의 위치를 차지하거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높은 이익의 질을 가져다 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회계나 IT 보안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경우 한 번 고객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경쟁 업체와 어느 정도 비용 차이가 나더라도 경쟁 업체로 옮겨가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환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여기서 전환 비용이란 영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이전의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던 모든 정보들을 옮겨오고 모든 직원들이 다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법을 익혀야 하는 엄청난 전환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꾸준한 반복 매출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경기 영향을 받고 들쑥날쑥한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보다 이익의 질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이익의 질을 구별하실 줄 알아야 밸류에이션 멀티플도 좀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익의 질이 높은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높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의 거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의 질에 관한 이해 없이 단순히 멀티플의 높낮이로만 기업을 비교한다면 잘못된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해자를 통해서 경쟁 업체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꾸준히 높은 수익률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익의 가시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이익을 위협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소는 경쟁 심화와 공급 과잉입니다. 경제적 해자가 없는 기업은 사업 초창기에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도 있지만 그런 높은 수익을 보고 경쟁 업체들이 시장으로 진입하면서 수익을 나눠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기업의 미래 실적을 예측하실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점입니다. 경제적 해자가 없는 기업의 과거 2, 3년 실적만을 보고 경쟁의 위험에 취약한 점을 간과한 채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하고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을 해서 높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진행하신다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도 이런 점을 간과하고 과거의 실적을 토대로 모든 기업에 똑같이 밸류에이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많은 실적 예측이 있지만 그 정확도가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항과 항공사의 실적을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지만 공항의 실적을 예측하는 것이 항공사의 실적을 예측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공항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경쟁 업체와 공급 과잉 리스크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 모든 기업의 실적을 예측하실 필요도 없고 그게 가능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경제적 해자가 있고 그로 인해 이익의 가시성이 높은 기업만을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시고 그로 인해 좀 더 정확한 미래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되었는지 아닌지를 평가하시면 됩니다. 남들이 기업의 경제적 해자를 알아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을 저평가된 가격에 매수하실 수 있고 경제적 해자가 없는 기업이 마치 경제적 해자가 있는 것 같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투자에서 가장 큰 리스크인 원금 손실 리스크를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재무 상태와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기업에 투자했을 경우 주가가 많이 빠지더라도 기업이 건실하기 때문에 패닉하지 않고 장기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적 해자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바로 가격 결정력입니다. 여기서 가격 결정력이란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대체제 없는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이런 가격 결정력을 갖습니다. 보통 이런 기업들은 총이익 마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가격 결정력을 가진 대표적인 기업들로는 명품업체, 담배회사, 특허 소유 및 대체제 없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및 네트워크 효과로 수혜를 보는 플랫폼 기업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으로는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가격 인상을 하면서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기업들로는 인프라 기업, 미디어 기업, 식료품 회사, 카드 회사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를 하실 때 기업의 경제적 해자가 중요한 다른 이유는 바로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은 불황을 통해 더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적이 성장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의 시간 속에는 반드시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자본주의의 원리는 어떤 사업이 잘 된다 싶으면 너도나도 뛰어듭니다. 화장품이 잘 나간다, 조선업이 엄청난 돈을 번다 등 이런 뉴스가 나오면 곧바로 경쟁업체가 들어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땅 사서 공장 짓고 가게 확장하고 직원들 고용하느라고 원가는 늘었는데 경쟁까지 치열해지는 것이죠. 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시장 내의 모든 기업들이 다 같이 성장합니다. 하지만 불황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량은 늘었는데 수요가 줄어드니 물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형적인 경쟁 심화로 인한 공급 과잉 케이스이죠. 이럴 경우 탄탄한 경쟁력을 가진 회사만이 살아남습니다. 결국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만이 불황에서 살아남아서 사라진 기업들의 몫까지 수익으로 챙기고 다시 호황이 오면 경쟁이 줄어드는 시장에서 반사 이익을 통해서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시려면 불황도 극복할 수 있는 경제적 해자와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가진 기업에만 투자하셔야 합니다. 부채가 많은 기업은 아무리 경제적 해자가 있어도 불황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같이 정리를 해보면요. 이번 강의에서는 기업 실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해자와 이익의 질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밸류에이션에 관해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